안녕하세요. 주식의 소리의 애소리입니다. 네, 벌써 금요일이고요. 셀비온의 수요 예측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뭐 하는 회사인지, 그리고 수요 예측 결과는 어땠는지, 청약은 할 만할 것인지, 한캠과 인스피언과 비교했을 때 기대 수익은 어느 정도일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셀비온은 방사성 의약품 신약을 개발하는 업체입니다. 방사성 의약품이란 무엇이냐? 특정한 암세포에만 잘 들러붙는 어떤 특정 물질에다가 방사성 동위원소를 탑재시켜서요. 암세포에 그 치료용 방사성 물질을 보내는 거예요. 그렇게 암세포만 피폭을 시켜서 암을 파괴한다는 그런 메커니즘인 거죠. 그래서 차세대 항암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자, 셀비온의 주력 파이프라인은 보시면 전립선암 치료제 방사성 의약품입니다. 자, 전립선암 환자의 90% 이상에서 전립성 특이막 항원인 PSMA라는 게 나타난다고 해요. 무슨 말이냐면 전립선암에는 PSMA라는 특이한 단백질이 세포막에서 과발현되어 나타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회사는 이 PSMA에 잘 달라붙는 리간드라는 물질에다가 방사성 동위원소를 탑재시켰어요. 그러면 리간드가 이 의료용 방사성 동위원소를 암세포로 끌고 가겠죠. 이 리간드는 PSMA에 잘 달라붙으니까. 그렇게 해서 PSMA와 방사성 물질이 결합해서 암세포 안으로 들어가면 암세포 DNA를 깨뜨리게 되는 그런 원리고요. 기존 항암제의 내성이 나타나서 기존의 약물치료법이 무의미한 전이성 거세 저항성 전립선암 환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자, 이 신약 후보 물질은 2021년에 식약처로부터 개발 단계 희귀 의약품으로 지정이 됐고 2023년에는 GIFT, 글로벌 혁신 제품 신속 심사 품목으로 지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3상까지 가지 않고도 2상만 통과를 해도 조건부로 시판을 허가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또 심사 기간도 단축할 수 있다는 게 큰 매력입니다. 자, 그럼 중요한 건 임상은 어디까지 진행이 됐으며 임상 2상의 결과가 좋을 것인가 요거죠. 현재 국내 임상 2상을 진행 중에 있는데요. 증권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해서 총 85명의 환자를 성공적으로 등록을 했고 현재까지 독립적인 영상평가를 통해서 분석이 진행된 39명의 중간 결과를 보면 12.8%의 완전 관해, 암세포가 완전히 없어진 케이스가 나왔고 25.6%의 부분 관해, 암세포가 조금 줄어든 케이스가 관찰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객관적인 반응률, 말 그대로 치료에 대한 종양의 반응을 객관적으로 평가한 비율인데요. 셀비온의 후보 물질이 38.5%로 경쟁 약물인 플루빅토의 29.8% 대비해서 종양 억제 효과에서 뛰어난 성과를 보였습니다. 지금 이 분야는 글로벌 빅파마인 노바티스가 주도하고 있거든요. 노바티스가 개발한 전립선암 방사성 의약품이 플루빅토라는 거고요. 이미 허가를 받고서 시장에 잘 안착을 하고 있는 단계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보다 반응률이 조금 더 높았다. 그리고 투약 후에 전립선 특이 항원인 PSA 수치도 효과적으로 줄어든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PSA는 전립선 비대증이나 전립선 암, 조직 모두에서 발견이 되는 단백질이라고 해요. 우리가 혈액 검사에서 이 PSA 수치가 높게 나오면 전립선 암을 의심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네. 현재까지 수집된 데이터를 보시면 PSA가 감소한 대상자가 전체의 74.68%나 됐고 50% 이상 감소한 대상자는 56.96%, 80% 이상 감소한 사람은 30.38%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자, 잠깐 언급했듯이 이미 선발주자인 플루빅토라는 치료제가 있기 때문에 셀비온의 후보 물질이 비교를 해봐서 경쟁력을 가져야 시장에 진입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시장 경쟁력의 핵심 키는 어디에 있느냐? 부작용 완화에 있을 것 같아요. 둘 다 작용 기전은 동일하고 특허 기술만 다른 치료제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효과는 동일하거나 더 조금 좋거나 할 수가 있을 텐데 그렇다고 하면 부작용 우려를 얼마나 줄일 수 있느냐? 이게 좀 중요할 것 같거든요. 우선 위에 표를 보시면 신장과 침샘에서의 방사선 피폭 측정 결과 플루빅토에 비해서 셀비온의 수치가 훨씬 낮았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대표적으로 부작용으로 꼽히는 혈소판 감소 증상의 비율도 셀비온이 훨씬 낮았고 구강건조나 메스꺼움, 식욕부진, 빈혈 등등의 이상 증세도 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부작용 면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다는 거고요.
플루빅토가 약 3,200만 원 수준의 가격에 판매되는 것으로 알려지는데 셀비오는 플루빅토 약가의 한 90% 이하로 경쟁력 있는 약가를 가져갈 생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상에서 경쟁사 대비해서 좋은 결과를 기대하고 있는 상태고 2025년 상반기에 임상 2상을 만료한 뒤 2025년 4분기 중으로 조건부 허가를 통한 국내 조기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의 가장 큰 매력 포인트는 상장 후 그나마 좀 빠른 시일 내에 신약 시판을 시작할 가능성이 비교적 높아 보인다라는 부분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2027년 기술 수출, 기술 이전, 라이선스 아웃을 목표로 특허 등록을 통한 글로벌 진출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요게 정정신고서가 제출되기 전에는요, 기술 이전 추진 상황에 대해서는 그냥 두루뭉술하게만 쓰여 있었어요. 근데 정정신고서를 보면 기술 이전에 대한 내용이 조금 더 구체화됐습니다. 현재 헬스케어 섹터 내에 전 세계 시가총액 10위 이내에 속한 글로벌 빅파마 기업 3개사와 NDA를 체결한 뒤에 정기적인 미팅을 진행 중이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보다 분명한 잠재적인 거래 대상자가 있다라는 것을 밝힌 거고 좀 자신이 있어 보여요. 그리고 회사 측에 따르면 27년 기술 이전을 통해서 추정 매출을 달성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포인트네요. 네, 내용은 이 정도 보고 실적 점검해 보겠습니다. 모두가 예상했듯이 적자 지속입니다. 이번에 A와 BBB 등급을 받고 기술 특례 상장을 추진을 하고요. 그렇다 보니까 공모가도 당연히 미래추정치를 땡겨서 계산을 했겠죠. 보시면 비교 기업은요, 한미약품, 유한양행, 보령, JW 중해제약, CMG 제약, HK 이노엔 이런 항암제를 다루고 있는 회사들 선정하긴 했는데 늘 그렇죠. 바이오 쪽은 적자 기업이 워낙 많다 보니까 흑자를 내고 있는 기업들을 추리다 보면 유한양행이나 한미약품처럼 규모가 굉장히 큰 회사들까지도 피어 그룹에 포함이 되곤 합니다. 이런 회사와 사이즈가 맞냐, 비교가 맞느냐라는 얘기가 또 나올 수 있는데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24년 반기 기준 최근 4개 분기 순이익을 바탕으로 산출된 평균 PER은 25.57배가 나왔습니다. 26년, 27년 추정 순이익을 25% 할인율을 적용해서 현재 가치로 땡겨왔고요. 평균치인 약 107억 원을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당 평가가액은 약 24,449원을 산출했고요. 여기에 할인율 51%에서 40.50%를 적용을 했어요. 할인을 넉넉히 주기는 했는데 추정치 자체가 27년 추정치가 포함되기 때문에 당연히 현 시점에서는 가격이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공모가나 밸류 관련된 얘기는 뒤에서 추가적으로 더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수요 예측 결과 바로 이어서 보겠습니다. 경쟁률은 1050.19대 1을 기록했습니다. 2423개의 기관이 참여했어요. 보시면 지금까지 아이온 디바이스의 2350건이 역대 최고치였는데 셀비온이 이번에 갈아치웠습니다. 굉장히 많은 기관들이 관심을 보였네요. 자, 신청 가격 분포표를 보시면 공모가 밴드는 만원에서 12,200원을 제시했는데요. 참여한 기관 중에 3개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최상단인 12,200원 이상을 써냈습니다. 특히나 15,000원 이상이 98% 넘게 분포하고 있고요. 사실 16,000원을 써낸 기관도 가장 많았습니다. 그래도 공모가는 상단을 23% 초과한 15,000원에 확정을 해줬어요. 30%를 넘어가게 되면 시장에서 먹을 게 없다라는 분위기가 좀 형성이 되고 있어서 최대한 20%대로 맞춰서 확정을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확약은 건수 기준으로 6.03%, 수량 기준으로 8.64%를 기록했는데요. 여전히 낮은 수준이긴 하지만 최근의 종목들과 비교해서 봤을 때에는 확실히 높습니다. 요즘에 기관들이 확약을 정말 안 걸거든요. 상장일이 최고점이고 그 이후에는 주가가 내리막을 보이는 확률이 훨씬 높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거죠. 근데 셀비오는 앞에서 얘기했듯이 그나마 비교적 상장 후 빠른 시일 내에 신약 시판을 허가받을 가능성이 좀 제기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기다리면서 확약을 건 기관들도 조금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수요 예측 결과는 최근의 분위기를 반영해서 봤을 때 그래도 좋은 편에 속한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공모 개요 체크할게요. 공모가가 15,000원에 확정이 되면서 공모 금액은 약 267억 원, 시가총액은 약 1,911억 원 규모로 상장을 추진합니다. 청약은 10월 7일부터 8일까지 한캠, 인스피언과 겹친 일정으로 진행이 되고요. 환불은 3일 소요되고 상장은 10월 16일, 세 종목 중에서 셀비온의 일정이 가장 빠르긴 합니다. 상장 일정이.
대신증권의 단독 주관이고 최소 청약 수량은 20주예요. 증거금 15만 원 필요합니다. 신주 모집 100%로 진행되고요. 우리사주 조합에 배정된 물량은 없습니다. 자, 상장일 유통 가능한 주식수 확인을 하시죠. 상장 주식 총수의 33.99%에 해당하는 물량은 상장일에 바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조금 있는 편이고 공모가 기준 금액으로 계산하면 약 649억 원 정도가 됩니다. 가볍지 않죠? 이 중에서 기존 주주가 차지하는 비중은 55.86%로 과반수 이상을 차지합니다. 벤처캐피탈보다는 기타 기존 주주의 지분율이 2배 이상 높아요. 셀비오는 장외에서의 거래도 좀 꽤 활발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물량들도 포함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장외에서 차트를 보면 공모가 15,000원 위에서의 거래가 훨씬 많기는 합니다. 그나마 다행이고요. 그리고 회사가 유상증자를 굉장히 여러 번 실시했고 다양한 VC로부터 투자를 유치해 왔는데 투자 단가는 1,400원, 4,860원, 6,490원, 9,000원, 1,800원, 4,000원, 13,000원, 7,000원, 9,500원, 8,000원 등등 굉장히 다양하지만 중요한 건 전부 다 공모가 15,000원보다는 아래 가격이라는 사실입니다.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플러스 미전환 전환사채가 있거든요. 이게 전환권을 행사해서 보통주로 바꿔서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사채고요. 8,000원의 주식으로 전환이 가능해요. 8,000원 기준으로 전환 주식수는 5만 주가 됩니다. 주식 총수의 0.38%에 해당하는 물량이고요. 전환권 바로 행사해서 주식수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긴 한데 상장 당일에 늘어나진 않을 거예요. 전환권을 행사한다고 해도. 시간은 조금 걸리고요. 아무튼 상장 이후에 주식수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고 그래도 이 중에 절반은 1개월 동안 자발적 의무 보유를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환권이 행사되고 잠재적 매도 물량이 된다고 해도 크게 타격을 줄 정도까지는 아니라서 다행입니다. 1개월 이전까지는. 자, 정리 한번 하고 갈게요. 경쟁률은 매우 높았고요. 신청가격 분포표상 공모가는 상단을 23% 초과해 버렸습니다. 확약은 수량 기준으로 8.64%, 최근 종목들에 비해서는 좀 높은 편이긴 하고요. 상장일에 유통 가능한 물량은 33.99%, 금액으로는 약 649억 원 정도로 가볍진 않습니다. 기존 주주의 비중도 55.86%로 조금 높고요. 근데 그나마 장외에서 거래한 기존 주주들은 15,000원보다 위에서 산 사람들이 조금 많긴 하고요. 유상증자 발행가액은 공모가보다 전부 저렴하긴 합니다. 자, 셀비온이 가볍지도 않고 적자 바이오 기업의 기술특례 상장임에도 기관들의 관심을 이렇게 독차지할 수 있었던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같은 전립선암 방사성 의약품을 개발하고 있는 퓨처캠이라는 회사 대비해서 매우 낮은 수준의 밸류로 상장을 추진한다는 부분, 여기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퓨처캠은 국내에서 임상 2상, 미국 EA상을 진행 중에 있고요. 오는 10월에 임상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번 달이네요. 최근 바이오 섹터의 흐름이 좀 좋기도 하고 방사성 의약품이 좀 대세가 되면서 올해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그러면서 오늘자 기준으로 시가총액은 약 5,448억 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셀비오는 공모가 기준의 시가총액이 약 1,911억 원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명확한 비교 대상이 존재하는데 이 비교 대상에 대비해서 밸류가 매우 낮다라는 분위기가 좀 형성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장외에서의 주가도요. 밴드 상단인 12,200원 기준으로 했을 때 더블 정도를 사람들이 기대를 하면서 24,000원대를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기준가는 24,400원. 그러면 공모가 15,000원 대비해서 63% 정도 높은 수준을 보여주네요. 그래서 퓨처캠이나 장외 시세를 감안했을 때 한 60%에서 어쩌면 좀 더블까지 정도를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도 제닉스를 감안을 해서 우리 기대치를 너무 높여 잡지는 않기로 해요. 제닉스보다 셀비온이 조금 더 무겁기도 하고 시초가와 고가의 갭이 자꾸 줄어들고 있으니까요. 그래도 그나마 셀비온의 상장 일정이 가장 빠르다는 것이 또 장점으로 작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자, 그러면 배정 물량과 청약 한도 체크해 보고요. 예상 균등, 경쟁률, 기대 수익 비교해 보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증권에 47만 7,750주가 배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균등 물량은 23만 8,875주가 되겠고요. 일반 등급은 23,500주까지가 청약 가능합니다. 증거금으로 1억 7,625만 원. 최소 청약 수량은 20주. 균등만 하실 거라면 15만 원 준비하셔야 되겠네요.
가장 최근 대신해서 진행이 됐던 아이언 디바이스에 19만 5,115건이 참여했습니다. 참고해서 셀비온에도 18만에서 한 19만 건 정도는 참여할 수 있다라고 봤고요. 그러면 균등은 한 주 또는 2주까지도 가능할 것 같아요. 자, 증거금은 4.4조 원 정도를 잡았습니다. 그러면 비례 경쟁률은 2,456대 1 정도. 비례 한 주를 받기 위해서 필요한 증거금 약 1,800만 원 정도로 계산되는데요. 2일차에 다시 확인을 해야 되고요. 546입 적용해서 돈 조금 아껴 봐야겠죠. 제가 우선 셀비온의 풀 청약을 기준으로 기대 수익을 계산해 봤는데요. 파킹 3일치 이자보다는 청약을 하는 게 훨씬 나을 것 같고요. 근데 마통은 약간은 좀 애매할 것 같아요. 더블까지를 본다면 써볼 수는 있겠는데 지금 매도가 쉽지 않은 시장이 계속되고 있어서 한 60% 정도에 팔게 된다면 정말 남는 게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대망의 세 종목 한꺼번에 비교를 해봅시다. 수요 예측 경쟁률이나 참여 기관 수, 확약 이런 부분을 다 따져봤을 때에는 세 개 중에서는 셀비온이 가장 수요 예측 결과가 좋습니다. 근데 유통 물량, 기존 주주의 비중, 유통가는 금액, 이런 상장일 주가에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그런 요소들만 봤을 때에는 인스피언의 조건이 가장 유리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공모주로서 접근했을 때는 인스피언의 조건이 유리하다. 그래서 기대 수익률 자체는 아마 인스피언이 가장 높을 수는 있겠고요. 다만 YJ링크와 인스피언이 동시 상장 예정이라서 이런 변수는 또 존재한다는 거 감안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기대 수익은 인스피언의 50% 한도인 5,400만 원 기준으로 비교를 해봤습니다. 셀비온은 7,000주 청약 가능, 한캠은 6,000주, 인스피언은 9,000주 청약이 가능합니다. 이때 제 예상 경쟁률에 따른 비례 배정 수량 기준으로 계산을 한 거고요. 셀비온의 기대 수익률을 한 80%, 한캠은 50%, 인스피언은 100% 이렇게 잡았을 때 기대 수익금은 인스피언이 그래도 가장 높게 계산되기는 하고요. 한캠과 비슷한 수준이긴 하네요. 셀비온이 가장 낮고 근데 보시다시피 크게 차이가 없잖아요. 기대 수익 계산한 거에. 이마저도 또 제 예상 경쟁률 기준이라서 청약 2일차에 조금 더 정확한 경쟁률을 대입해서 기대 수익은 다시 비교해 볼 필요가 당연히 있고요. 어쩌면 선택하기 좀 애매하게 이렇게 비슷비슷한 수준으로 계산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시장의 기대가 큰 전립선암 방사선 치료제를 택할 것인지 아니면 고객사와 실적이 그나마 탄탄한 한캠을 택할 것인지 사이즈 매력이 부각되는 인스피언을 택할 것인지 요거는 각자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저는 그래도 셀비온과 인스피언 위주로 좀 청약을 할 것 같아요. 비례자금 비중은 그렇게 둘 것 같아요. 아무튼 비슷비슷할 것 같으면 적당하게 비례자금을 나눠서 청약을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죠. 자, 공모주로서 접근할 때는 이렇게 기대 수익을 비교를 해봐야겠고요. 세 종목에 그냥 종목으로 접근하기에는 셀비온에 거는 기대가 가장 크긴 합니다. 셀비온은 상장 이후에 가격 추이 보면서 재매수도 고려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청약 2일차의 경쟁률 라이브를 통해서 추가적인 의견과 얘기를 나눠보도록 합시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만나요. 안녕.